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사를 좀 투자할 때는 이게 필히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원익 PN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이제 관련된 그 종목들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장비와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 주가 흐름 보시면 굉장히 이제 약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차 전지 특히 장비 업체들을 봐야 하는 그 이유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동 종목은 저희가 23년도 10월 18일에 탐방을 진행을 했고요. 10월 14일자로 보고서는 발간되었습니다. 요 10월 18일 이때가 언제냐면은 저희가 그 교보증권에서 보통 NDR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특정 기관 중심으로 사무실 방문해가지고 IR을 진행하는 형태를 띌 때 이걸 NDR을 많이 부르는데 이때 저희도 한 타임 정도 받아가지고 탐방을 진행했던 거고 저희는 실제로 교보증권 본사에서 IR 미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날 나왔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제 원익 PN이가 대략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그러니까 이틀에 걸쳐서 IR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수급이 일부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는데 여튼 다시 주가는 또 시장 여파 때문에 이제 밀린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 최근의 현황에 대한 사업적인 내용들은 많이 전달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 스터디, 연구는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동사 종목,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시점입니다. 일단은 4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시점적인 부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원익 PN이 탐방 때 나왔던 이야기들 전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업 개요인데요. 동사가 원익 이제 그룹이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 장비, 소재 업체로 유명한 그룹인데요. 우선 이 회사에 편입이 되면서 그룹사가 되었다라고 일단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원익 홀딩스 등 특수관계인이 30% 이상을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인수되는 과정 자체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익 PN이는 지금은 원익 PN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과거에 NS라고 하는 기업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PNE 솔루션이라고 하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회사들이 복합적으로 합병하면서 지금은 하나의 회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회사의 업력이라든지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은 NS의 어떤 스토리, 그 다음에 과거 PNE 솔루션의 스토리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녹아져 있는데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합병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흡수 합병이 아닌 역흡수 합병 형태 이런 것들 띄었기 때문에 실제로 복잡한 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최종적으로 지금에 와서 원익 그룹이 된 거고 원익 홀딩스가 최대 주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권은 지금 안정이 된 상태가 맞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상태에서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사업 다각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원익 그룹이.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제 시장에서 나름 평판이 있던 기업들을 하나씩 인수를 하는 과정에 있었던 거고 지금은 이게 약간의 통합된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익 PN이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충방전기 시장 쪽에서는 나름 기술적인 측면이나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강점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 얼마나 시장 점유율을 더 끌어올리면서 수주를 받아올 수 있을지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확인해야 될 핵심 포인트는 이거인 것 같아요. 동사가 장비 업체이고 2차 전지 장비 업체이다 보니까 이쪽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는 지금 스토리를 만들고 있고요. 국내 배터리 3사뿐만 아니고 많은 해외에서도 배터리 업체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가 매년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년도 3,100억에서 22년도 4,300억, 23년도 상반기까지 3,100억,
연말까지 했을 때 최대 5,300억에서 5,500억까지 신규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장비 업체들은 결국 수주가 늘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수주가 없다 그러면은 이에서 장비를 안 쓴다는 겁니다. 근데 수주가 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전방 시장에서 동사에게 장비 요청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최근에 좋은 내용이 뭐냐면 국내 배터리 업체뿐만 아니고 특히 해외 쪽에서 장비 수주 요청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지금 확보한 고객사가 엠비전, 그 다음에 유럽의 베르코라고 하는 이런 프랑스 기업,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객사가 계속 다변화되고 있는 점도 매우 좋은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고객사 확보 가능한 고객사들이 있는데 폭스바겐의 자회사 파워코 이런 기업들이 있고 포드는 완성차 이제 업체이지만 지금 이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내재화를 위해서 OEM 이런 형태의 지금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역시나 장비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동사 지금 보시면은 국내 3사, 그다음에 해외 여러 업체들 굉장히 개수가 많아요. 그래서 장비 요청이 많은 상태에서 수주가 많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방금 이제 장비 수주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부적으로 그러면 어떤 업체들로부터 장비 수주가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단기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모스볼트 이쪽에서 지금 수주 레퍼런스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지금 투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잘 보시면은 전방 고객사들,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들이나 OEM사들이 투자의 어떤 시기를 약간 뒤로 늦추거나 슬로우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지금 다 감안하고 더 긴 시간, 이걸 봤을 때는 결국 투자는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놓고 볼 때 이 전방 업체들의 장기적인 투자 사이클상 과연 투자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고, 노스벨트가 지금 이렇게 24년도와 25년도에도 총 100기가와트시 규모의 투자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앞서 올해 새롭게 고객사로 확보된 엠비전, 이 업체로부터 23년도에 연내 지금 수주가 나올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꾸준히 지금 장기적으로 수주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현재 지금 고객사와 협의 중에 있다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A사 원통형 배터리 쪽입니다. 화성 공정 장비인데 역시나 규모는 5기가와트시 규모이고 연내 지금 수주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고객사와 협의 중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협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PO, 구매 주문서가 나오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고 약간 뒤로 늦춰질 수도 있는 겁니다. 고객사들이 올해 연내 투자하려고 했다가 투자 시기를 약간 뒤로 미루는 거죠. 왜냐면 금리도 비싼데 굳이 많은 자금을 조달해서 비용을 들여가면서 투자를 한다. 이럴 때는 약간 투자 시기를 늦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일부 수요 둔화가 보인다 그러면은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협의 진행 중인데 뒤로 조금씩 밀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탐방 시점 내에서는 현재 협의 중이라고 하는 게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팩트인 거기 때문에 탐방간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체크를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A사, 3사 중에 하나가 되겠죠.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원통형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의 장비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새롭게 지금 확보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고객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유럽의 B사, 요건 제가 추정을 해보았는데 파워코로 좀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역시나 화성 공정 장비 수주하는 부분들 협의 중에 있다는 거,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기적인 이벤트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요 회계적인 이슈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건 제가 과거 요 기업이 NS라고 하는 기업인데 NS가 그 다른 장비 업체들과 좀 다르게 매출의 인식의 시점이 좀 약간 달라요.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장비 업체들이 수주를 받은 다음에
과거, 그러니까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말하면 진행률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1월 달에 뭐 1,000억의 장비 수주를 받았다. 근데 이거를 1년 안에 장비를 납품하는 게 계획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진행률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1,000억이면은 뭐 매 월 단위 나눠가지고 인식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고객사 현장의 셋업 기준 뭐 이렇게 해서 바뀐 적이 있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셋업 기준도 아니고 고객사에서 검수 승인 난 시점에 매출로 인식을 한다. 이렇게 회계적으로 잡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일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을 미리 받는데 이런 것들을 매출 인식을 하기 전에 받은 자금들이라 계약 부채로 잡아놓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 되게 신기한 게 뭐였냐면은, 수주가 늘면 늘수록 계약 부채도 같이 늘어요. 계약 부채가 는다는 것들은 고객들과 계약을 하면서 받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돈을 받은 거고요. 실제로 이거를 매출 인식하기 전이다 보니까 계약 부채 상태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되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매출 인식을 굉장히 늦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시기, 특히 4, 4분기에 실적이 많이 집중되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비 업체들은 그래도 비교적 분기별로 고르게 매출 인식되는 흐름이 있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1년 중 가만히 있다가 4분기에 매출이 대거 거의 뭐 한 80%, 90% 잡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극단적으로 매출이 잡히고 각 분기별 상반기, 하반기 나뉘다 보니까 실적이 이건 좀 안 되겠다.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년도부터는 우리도 회계 이 기준 적용하는 것들을 좀 다른 장비 업체들하고 맞추자, 이렇게 논의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완전히 바뀌진 않겠지만 24년도, 25년도 해가 가면 갈수록 서서히 뭔가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또 반면에 부채는 주는 형태,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게 또 탐방 때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원익PA는 이 회계 이슈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체크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전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장비 수준은 많이 잘 나오고 있고, 잘 나오는 상태에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인식이 되면서 실적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22년도에도 매출이나 이익이 좋았고요. 23년도에도 반기까지 잘 보시면은 썩 좋지는 않아요. 매출액 501억에 영업 손실 149억을 기록 중에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 4분기에 엄청 많은 실적이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간으로 보시면은 매출액은 3천억, 영업이익 180억으로 확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반기까지 6개월 동안 500억 매출 인식을 했는데, 대거 하반기에 2,500억 매출 인식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지금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추정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사실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반기까지 실적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투자하기에 꺼려지는 형태가 지금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꿔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수주가 늘어나는 만큼 지금 장기적으로 매출은 뭐 계속 증가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증가를 할 것으로 지금 회사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체크포인트, 리스크 요인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건 이거인 것 같아요. 지금 부채 비율이 23년도 반기 기준으로 볼 때 370%입니다. 이건 좀 굉장히 숫자상 봤을 때 높아 보이긴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객사들로부터 계약금을 받게 되면은 이걸 계약 부채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회계 처리상 이 부분도 부채 비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인 건 맞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외시켜도 부채 비율은 약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사를 좀 투자할 때는 일단 요 부채 비율이 감소하는지 이게 필히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원익그룹 자체가 돈이 좀 있는 기업입니다. 현금성 자산도 있는 기업이고, 뭐 진짜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계열사에 뭐 투자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치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본업인 반도체 쪽도 투자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쪽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쪽도 투자해야 되는데 인수한 기업들이 힘들게 하면 사실 그룹사 전체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제일 좋은 건 자체적으로 뭔가 자생하는 게 좋죠. 그래서 동사가 매출과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는 만큼 그걸 가지고 부채 비율을 줄여나가는 과정은 필요할 거다. 이게 제가 드리는 또 조언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런 부채 비율도 좀 체크하셔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 기준 바뀌면은 부채 비율도 좀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씩 꼭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 중에 원익 PN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저희 그로스 리서치에서는 더 다양한 탐방 보고서들을 저희 그로스 리서치 홈페이지와 텔레그램 채널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저희의 보고서를 읽어봐 주시고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